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스스로 길을 찾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누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기도 한데, 항상 머릿속에 왜라는 단어가 있고 어떻게라는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단어만 머릿속에 항상 있다면 누군가 뭔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절대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삐딱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죠. 웃긴 거는 보통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봅니까? 보통은 좀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삐딱하다, 아, 저 사람 좀 삐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삐딱하다는 게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을 12시 방향에 있는 12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10시 방향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2시 방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삐딱한 사람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도 삐딱한 거예요. 맞죠? 다 우측에 있으니까.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삐딱한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도 삐딱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람도 삐딱한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삐딱한 사람인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냐?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진짜 자기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근데 뚱뚱하고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여자는 특히 뚱뚱하면 이쁠 수가 없죠. 그래, 뚱뚱한 사람, 뚱뚱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라는 거는 꽃미남인 거예요. 돈 많은 꽃미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너는 네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을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적어도 그러려면 살이나 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갑자기 대뜸 그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꽃미남이 날 좋아할 수도 있지. 왜 너는 반드시 없을 거라 생각하냐? 맞기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틀린 쪽에 가깝죠. 인생은 100%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생에 100%는 없으니까, 진짜 꽃미남, 돈 많고 돈 많은 꽃미남이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줄을 놓은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자기는 이 이쁜 여자들한테 너무 많이 대여가지고 이제는 못생긴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호기심에 만날 수도 있겠고. 그러나 100%는 없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살이라도 빼고 몸매라도 가꾸고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면 돌아온 대답이 그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한테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긍정적인 사람이 그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한테 너는 삐딱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해결을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3개가 있는데 문제가 이거는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는 꼴랑 3개밖에 없는데 문제가 5개, 6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거를 주식 투자로 비교하면, 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누군가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올라가겠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야, 이거는 지금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 자, 생각해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거야. 응? 예전에 최저점을 봐. 예전에 최저점이 5만원이야. 그리고 지금 6만원이야. 그럼 더 떨어진다 해봤자 한 5만원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봐.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 이제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돈을 풀 거야. 그럼 주식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5만원이 바닥이란 보장이 어딨어? 어? 아니, 지금 금리 인하 한 번 했다고 또 금리 인하 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맞습니다. 100%는 없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는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도박꾼이고 확률 게임입니다. 어느 쪽이 확률이 높나 보는 거죠. 모든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쪽이 확률이 더 높겠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는 있지도 않은 능력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봐야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첫 번째가 그 문제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아주 싫어합니다. 무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저는 그 책을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를 제3자의 입장,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아주 냉정하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고려를 해야죠. 그리고 저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을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되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려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왜 어떻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저것을 해야 되는지가 떠올라야 되겠죠.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면 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내 머릿속에 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도전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질문에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저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라는 질문에 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어떻게죠?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차를 살 수 있을까? 근데 보통 보면은 생각이 아주 단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서울을 가고 싶냐고 하니까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됩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간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걸리나요? 4시간? 그러면 대구에서 4시간 걸리는 지역들은 다 옵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목포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속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쪽에 남해나 여수나 거제도나 다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근데 왜 서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생각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무의식 중에 자기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내 자신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어떤 변수와 어떤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방지하려면 반드시란 게 필요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나는 서울 살아보고 싶었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고 서울이 살아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 그 이유도 명확한 이유죠. 하고 싶다는 것보다 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해야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고 싶다는 게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 하면 속초도 갈 수 있고 목포도 갈 수 있고 거제도 갈 수도 있고 여수도 갈 수 있고 남해도 갈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옵션이 생기는데 굳이 서울이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데도 왜 하고 싶은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대안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를 못 하는 거죠. 생각이 단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딱 이 하나의 방법만 딱 떠오르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 이게 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대 라는 답이 나왔으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답이 나오겠죠.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지금 차트의 어떤 패턴들을 봐야 된다. 지금의 경제 상황들을 봐야 된다. 이런 답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어떻게가 붙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지? 재무제표를 잘 보려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트의 패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떻게가 끝도 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도 100%는 없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를 최대한 붙여나가는 사람과 그냥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나는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실패를 하겠죠. 뭔가를 하기 전에 실패할 수 있는 이 변수를, 실패할 확률을 낮추고 성공할 확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건지, 이 어떻게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답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랬다. 생각이 많은 거랑 생각을 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꼭 필요한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인간의 100%는 없으니까요. 확률 게임이고, 그 확률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그냥 계속 올려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는 없으니까 결국은 운이란 게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보면 왜라는 의문과 이제 어떻게라는 거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한테 좋은 사람만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어떤 좋은 영상만 내 눈에 계속 보여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못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나에게 틀린 정보를 주고 나를 더 안 좋은 상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라는 대답을 할 줄 모르면, 왜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르면 그 말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누가 봐도 고점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도 계속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야 되는 거래요. 왜라는 생각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사겠죠. 한번 만약에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 돈을 벌었던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시킨 대로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벌었었지만 이제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검토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왜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남 밑에서 일을 하고, 근데 웃긴 거는 남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왜라는 게 전혀 쓸데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뭐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원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 다르겠죠. 뭐 팀장이나 어떤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해서 고위 사장과 같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뭔가를 이제 회사의 결정에 내가 의견을 내고 회사의 결정에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왜라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밑에서 그냥 시키는 걸 군소리 없이 따르는 사람들은 왜라는 게 필요가 없죠. 이등병이 왜라는 군대로 비교하면 이등병이 선임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왜 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고문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해버리면 문제는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길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완전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노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걸 내가 왜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남았죠? 나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되겠어. 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어. 나는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을 하면 다 나오죠. 그러면 알려주는 정보들 중에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왜라는 단어가 또 나와야 되죠. 이걸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단어 왜와 어떻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 왜와 어떻게가 계속 있으면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댓글에 제가 썼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월급 200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50만 원씩 적금을 드는 사람이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스타벅스를 점심때 사 먹는 거예요. 매일 15,000원짜리 점심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고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걸까요? 왜와 어떻게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왜 7,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되지?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 커피를 마시고 비슷한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냥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 되잖아. 내가 7,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 만큼 지금 내 재정 상태가 여유로운가? 그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바다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죠. 지금 소비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절약할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 드라이브 가는 비용을 마련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더 벌 것인지 아니면 아낄 것인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답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절약을 해서 아낀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 왜 내가 밥을 15,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느냐? 밥을 5,000원짜리 먹으면 안 돼? 5,000원짜리랑 15,000원짜리 차이가 뭐가 있냐? 그리고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랑 스타벅스 커피랑 도대체 차이는 뭔가? 조금의 맛의 차이? 맛의 차이. 과연 그 맛의 차이가 5,500원이라는 차이를, 5,500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내가 그 맛의 차이를 느껴야 되는가?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밥도 과연 5,000원짜리 밥을 먹었을 때는 내 몸에 이상이 오거나 내 몸에 무리가 오거나, 내가 5,000원짜리 밥을 먹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뭔가 문제가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란 단어에서 내가 바다를 가고 싶다는, 바다에 드라이브를 매주 가고 싶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절약을 택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거기서 아끼고, 거기서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서 편의점 커피로 바꾸고, 이제 15,000원짜리 밥에서 5,000원짜리 밥으로 바꿨을 때 내 삶의 질과, 그리고 매주 바다에 그렇게 하고 매주 바다를 갔을 때 내 삶의 만족도 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면 되죠. 뭘 고민을 합니까? 그냥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과정을, 이제 바다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과정의 안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런 생각들처럼 왜와 어떻게를 계속 생각해서 일단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해보는 거죠. 그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해봤는데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서 편의점 커피를 바꿨을 때 그렇게 뭐 내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밥도 15,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로 바꿨는데 내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주말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는 엄청난 만족감을 줬지. 그러면 그걸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 내 생활이 그냥 너무 싫어져. 나는 15,000원짜리 밥을 포기할 수 없어. 거기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다를 가려면 절약을 하면 안 되겠죠. 더 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더 버는 선택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되지만,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으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답을 내고 내 스스로 비교하고 내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매주 바다에 가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매주 10만원을 어떻게 더 벌 것인지 1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내 혼자 뭘 알겠다, 알아낼 수 없다 싶으면 남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든 네이버에 검색하든 검색해서,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든
1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왜야 어떻게를 항상 머리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을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 왜라는 단어하고 어떻게란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힘은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무조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물 흐르듯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대한 또 생각을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이나 어떤 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TV 볼 시간을 줄이고 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한테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단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너무 가소평가하지도 말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도 말고 너무 작게 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또 이 생각도 그러면 머리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 성공한 사람이나 나랑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차이가 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종이 다르지가 않고 외계인이 아닌 이상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뭐 진짜 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박사나 뭐 그런 천재들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일반 사람이 따라갈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해도 같은 사람인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도 팔 2개 다리 2개 달렸고 나도 팔 2개 달렸고 나도 다리 2개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니까 해서 나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방법을 아는 것 뿐이죠. 굳이 나를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는 그냥 답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구할 때까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만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머릿속에 이 어떻게가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을 해야 돼? 부동산을 해야 돼? 그래?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어?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 아닌가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